오늘 본의원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민선 후기에 들어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시장과 함께 시의원들의 공약을 실천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성남시 시정부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날로 늘어나가는 살림살이로 인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지방채 발행 문제는 물론 각종 공약서, 민선 오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시책사업 등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을 성남시 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 사례되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비판과 걱정만 하고 있다는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 재정의 보탬이 될 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산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와 시유지 재산 매각 및 개발사업 등을 통해 재원 확보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를 국제적인 의료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새로운 재정 확충의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풍부한 한방자원과 관광자원을 토대로 한방의료관광 상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료기관 및 해당 기관들의 사업 중에 필요한 실무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한방의료관광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국내외 한방의료관광산업 현황을 분석해 경쟁력을 분석하고 타켓 국가별로 의료시장의 특성 및 언어별 한방의료 서비스 용어를 상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몽골관 의료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몽골을 방문하여 의료관광에 대한 물꼬를 트고 활발하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의료관광 산업을 본격 추진하여 작년 도의 경우 외국인 환자가 997명이 방문하였고 이는 전국 1.2%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가 전담반을 신설해서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의 경우도 유래신도시의 메디바이오 조성계획과 중앙정부의 공기업 이전에 따른 구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도로공사를 활용하여 메디바이오 밸리와 의료시설들을 접목하여 연계할 활용 방안과 2012년에 기공할 질 좋은 의료진을 갖춘 시립의료원에 대한 투자가치 증대, 기존의 분당을 중심으로 한 한방대학병원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갖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외국인을 상대로 335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척추 관련 병원 등이 의료관광을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기존 시설도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을 수행할 정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이 볼 때 남한산성 등 이국적인 휴식 공간을 갖고 있는 장점과 쇼핑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성남입니다. 이는 현재 의료관광을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서면 일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성남시의 분당의 경우는 이미 야탑을 중심으로 종합병원과 이름이 있는 의원들이 짧은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형 호텔이 있는 강남과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위치하여 의료관광의 천혜 요새 같은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잘 이루게 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의료관광의 하드웨어인 병의원과 쇼핑시설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공기업 이전 용지를 유력하게 활용할 방안과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가 마련되면 됩니다. 의료통역 코디네이터의 자격검정 시스템도 성남시가 발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자매도시인 중국의 심양시와도
돈독한 우위를 다지고 왔습니다. 중국에도 성명물권을 선호하는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의료관광들을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관광 사업이 갖는 의미는 의료관광 벨트화를 통해 경제적 기대 효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 청년 취업 등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가가치와 재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도 이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남시 재정의 새로운 재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성남시가 현재 머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 사고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는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중단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거복지에 대한 답론입니다. 지난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를 입에 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창 신사를 져야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복지를 입에 담기만 해도 진보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복지는 보수의 담론입니다. 물론 지금 복지가 보수만의 담론은 아닙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복지에 대한 주장과 이슈 확대는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 속에 우리 시의 주거복지 연주수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국토부와 LH공사가 복권기금과 주택기금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매입 임대사업은 신청 대비 결정 가구는 4.4%에 불과하고 전세임대는 신청 대비 결정 가구 14.2%에 불과하며 전세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19.1%입니다. 이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수혜 체감도 매우 낮습니다. 한편 2011년 매입 및 전세임대 시군별 배정 물량을 보면 더욱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주거복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주거지원 사업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매입임대 110가구, 단대 성경아파트 60가구, 해피하우스 전세임대 1660, 신청 가구 중 60가구, 2009년 이후 5.4%에 불과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 기준과 현 시세의 차이 등이 존재하므로 예산 상황을 고려 연도별 세부 계획이 나와야겠습니다. 전달체계 또한 다원체계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책기획과 나눠져 있는 것은 주주의 사실입니다. 보편복지의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정 물량의 확대 요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성남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로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자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선별적인 복지를 흉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동 상대원동 주거 취약계층 실태를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거 문제만 보더라도 서민들은 여전히 피폐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조차 없는 노숙인들, 그룹홈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들, 독거노인들을 물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지하에 떠밀리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 자료는 어떻습니까? 광주, 오포, 여주, 이천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에 단순 임대 아파트 건립에서 머물 것이 아닌 당면의 주거복지 문제를 내년부터는 통합적 제도 틀 마련과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정책을 시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바를 간곡히 진언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